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어제는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애국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국민혁명본부가 주최한 시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집회도 같이 옆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하고 청와대에서 앞에서 농성 중인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 모인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고 아마 세계적으로도 홍콩을 빼고는 지금 전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은 역시 60대, 70대 이상이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눈에 많이 뜨이는데 여성들은 50대가 많습니다. 50대가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자가 많은데 50대만은 여성이 더 많이 나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독교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12시부터 쭉 계속이 되었습니다. 청년들, 여성들, 그리고 기독교 집회, 그리고 공식적인 국민대회 집회로 쭉 이어졌는데 역시 기독교가 주력 세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와 십자가가 만났다라는 표현을 차명진 전 의원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하였습니다. 지금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그리고 11월 들어서 2일, 9일로 이어지는 이 집회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큰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개신교 중심으로 이제 반공자유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마이크를 잡은 목사님들이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교회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나와야 한다. 또 정광훈 목사나 여러분들의 말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제는 신도들이 목사를 설득해서 목사를 오히려 끌고 광화문으로 나와야 한다. 이승만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기독교 집회에 대해서는 타종교를 믿는다든지 믿지 않는 분들은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를 찾아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교적 이 기독교 집회가 애국 집회와 별 거부감 없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가치와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90% 일치합니다. 우리 헌법적 가치는 인간 존중, 그리고 자유 존중, 법치,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진실, 정의, 자유죠. 진실 위에 정의를 세우고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킨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국가의 권력만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실, 정의, 자유, 여기에 하나가 더 보태집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성경이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아요. 더구나 이 성경과 헌법을 통합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헌법과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그분의 생각이 이 건국 정신으로 들어갔으므로 이게 기독교와 애국시민, 태극기와 이 십자가가 만나도 하나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이 정광훈 목사는 이 집회를 이끌어갈 때 매우 즐겁게 합니다. 본인이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웃기기도 하고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아슬아슬하기도 했는데 결코 이 성경적 범위, 인간의 도리, 그리고 헌법을 넘어서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을 탈 때도 있는데 어제도 아주 그 힘찬 찬송가와 팝송까지 불렀습니다. Rivers of Babylon이라는 이 노래인데 이게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한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을 근거로 한 가사인데 그 노래를 합창할 때 아주 경쾌하고 힘차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그 해병대의 구호 같은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니까 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어지는 광화문 집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충전소 역할을 합니다. 여기 한번 오면은 사람들이 충전되어서 돌아갑니다. 용기로 충전되기도 하고 신념으로 충전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충전된 사람은 돌아가서 그 방전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충전된 용기를 확산시킵니다.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충전소, 이승만 광장이 용기의 충전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분들은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착하기만 하면 안 되죠. 착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용감해야 됩니다. 착하고 용감해야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회에 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모자란 거죠. 모자란 것을 계속 고치고 채워 나가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정광훈 목사한테 꼭 몇 마디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장기적인 방법은 있지만 당장은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목표는 공수처를 저지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독재의 길로 간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중간 단계에 설정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즉 조국 구속을 목표로 했더니 조국 사퇴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도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 아주 주된 용어였는데 다만 구체성이 있는 목표가 뚜렷하게 전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제 집회에 나온 분들은 이 탈북자 두 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북송해가지고 죽음으로 몰고 간 데 대한 규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별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애국 운동 세력이 당면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은 11월 22일 전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파기한 것을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 세 개가 다음 토요일에는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공수처 반대, 탈북자 북송 규탄, 이게 두 개 중요하죠. 그리고 또 아마 여러 쟁점이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른바 지소미아라고 알려진 한일정보군사보호협정,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노력은 한미동맹 복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11월 22일 밝혀집니다. 11월 22일 만약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권은 김일성파가 장악했다. 문재인 정권은 김일성파가 장악했다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사파, 김일성파, 저는 주사파라고 부르지 말고 김일성파라고 불러야 합니다. 김일성파. 주사파라고 하면 뭔가 주체사상파라고 하니까 근사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주체사상을 가진 게 아니라 김일성 1인 숭배 사교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교, 김일성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은 정확한 말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는 주사파라고 부르지 말고 김일성파라고 부릅시다. 김일성파가 정권을 장악했다. 그럼 국민은 뭐 할 것이냐? 침묵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 집회가 또 기다려집니다. 9에서 7을 더하면 16일이네요. 16일, 11월 16일 토요일 이승만 광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